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유, 날씨가 추워. 나는 서귀포 이사 온 지 이제 6개월 정도 됐는데 서귀포는 연중 영하로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알고 있었더니 아닌가 봐. 오늘 영하더라고. 영하 뭐 2도, 3도 이렇게 되던데. 오늘이요? 오늘 영하 3도였어, 아침에. 아, 어제 눈이었어요. 너 눈도 많이 오고 지난번에 눈 많이 왔잖아. 그래서 내가 알던 서귀포가 아닐세 하고 원래는 이제 따뜻한 곳을 찾아왔는데 별로 안 따뜻한 것 같아. 물론 서울이 훨씬 춥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막 따뜻하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 여튼 날씨는 날씨고 수업은 수업이죠. 그래서 오늘 드디어 역사적으로 급수가 끝나는 날이에요. 급수가 끝나는 날이고 끝나기 위해서는 급수의 활용 단원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는지 보니까 확인 체크 40번까지 했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렇죠? 성민 31페이지를 펴보세요. 31페이지를 펴보시면 우리 성민이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를 보고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죠. 책 안 가져와가지고. 맞다, 프린트. 그래요. 프린트물은 갖고 왔나? 책을. 네, 알겠어요. 어쩔 수 없군요. 거기 확인 체크 40번에 3번까지 했던 것이야, 그러면? 그렇게 나와 있네요. 이 친구 말로는 4번도 했다는데? 5번도 했는데. 5번도 했고? 제가 그래, 5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5번까지 했던 것 같아. 41번부터 하면 되는 것 같아. 근데 뭐 미소가 이제 3번을 원추하니까 원추하는 거 3번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41번 가도록 해요. 40번 확인 체크 40번. 이 로그만 나오면 또 이제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그대들을 위해 수투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치? 수투 부분이 문제야. 로그 2분의 1에 x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더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 첫째 양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첫째 양은 1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요게 첫째 양, 두 번째 양, 세 번째 양인 걸로 봐서 공비라고 a는 1이고 r이라고 하는 공비라고 하는 녀석은 아마도 로그 2분의 1의 x, 이게 바로 공비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얘가 수렴하려면 공비의 범위가 어디? 마이너스 1초가 1 미만이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로그 2분의 1의 x라고 하는 녀석의 범위가 1에서부터 마이너스 1 사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 x 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된다는 것이야. 그러면 x가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면 아마도 이쪽에 로그 2분의 1의 x에다가 요게 들어가는 순간 마이너스 1의 값이 나오겠지. 그리고 2분의 1의 1승이면 즉 2분의 1이면 이쪽에 가까이 가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로그 밑이 2분의 1이니까 여기에 2분의 1이 들어가게 되면 그 값이 전체가 1이 된다는 것이야.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라 그러면 이걸 다시 뒤집어야 되니까 2가 되잖아. 네. 따라서 얘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x의 값의 범위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라는 요 값을 얻을 수 있다고. 왜? 여기서 2분의 1 이쪽으로 갔을 때 2분의 1이고 이쪽으로 갔을 때 2니까 그 사이에 있는 값이면 다 된다라고 해가지고 풀어주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뭐 사실 로그 있는 것 치고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41번. 41번? 왜 이것도 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지? 자, 41번 같은 경우에 두 등비급수가 모두 수렴하기 위한 실수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데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4분의 x라고 하는 게 또 공비고 두 번째 있는 건 x분의 3이라는 게 공비잖아. 그 공비들이 전부 다 뭐의 범위? 4분의 x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x분의 3이라는 녀석이 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죠. 그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일단 위에 있는 녀석부터 풀어보게 되면은 x라는 녀석은 4하고 마이너스 4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얻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얘는 뭐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짜잔. 잘 안 되면 이렇게 두 개로 잘라서 해봐도 돼요. 잘라서 해봐도 되는데 얘가 x의 값이 만약에 아니야, 그냥 잘라서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된다고 해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다 x 값을 쑥 곱해주고 싶겠죠. 아마도. 근데 그게 x 값이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부동호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을 때 라고 해서 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부담 갖지 말고 쏙 x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x가 3보다 커야 되니까 x라는 녀석은 다시 뒤집어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된다라는 그런 범위를 가질 수가 있고, 근데 어차피 x가 0보다 큰 상태에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는 걸 나온 거는 의미가 없지.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요거 밑에 거가 중요한데 x가 이제 0보다 작다가 나왔었으면은 얘를 x를 곱해주면서 아예 부동호를 바꿔야 돼. 바꿔서 이렇게 처음으로 옮길 때 x가 곱해지면서 이때 이미 부동호 방향이 한번 바뀐 거고, 그 다음에 다시 x라는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나눠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나눠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그 범위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요걸 하나 얻었어요. 요걸 하나 얻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밑줄을 풀어보게 되면 x분의 3이 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이건 x가 마이너스 값이면 다 돼. 당연히. 왜? 분모가 마이너스 값이면 이거 전체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면 1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잖아. 아까 요 위에서도 얘가 왜 의미가 없느냐면 x가 0보다 크면 이만큼이 무조건 0보다 크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범위는 만족을 시키는 거야. 그렇죠? 그렇고요. 자, 그래서 x가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서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3x 해서 x가 3보다 커야 돼. x가 0보다 클 때는. 요게 지금 요거를 푼 거죠. 요거를 푼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다 돼. 다 돼. 무조건 x가 0보다 작기만 하다면 다 된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범위는 뭐냐면은 이게 요만큼 해가지고 위쪽, 왼쪽 풀었을 때는 요거를 얻었고 오른쪽을 풀었을 때는 요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야. 두 가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값이려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3보다 더 왼쪽에 있거나, 아니면 x가 플러스다 그러면 3보다 크거나, 이렇게 두 범위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는 3보다 크다라는 이 범위가 나오고, 아까 요거랑 겹쳐지는 범위만 구해주면 이제 답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4에서부터 4 사이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범위인데, 밑에 있는 녀석이라는 건 마이너스 3보다는 더 작거나 3보다 더 크거나, 그러니까 범위가 조합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4에서 x는 마이너스 3 미만이거나, 또는 x가 3초가 4 미만인 요 범위가 최종적으로 답이 된다는 것이죠. 요거 할 때는 뭐 이렇게 수직선 하나 그려가지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쭉쭉쭉 하다가 0 있고 3 있고 4 있다 라고 해가지고 표시를 해줘도 될 것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첫 번째 녀석이 원하는 범위, 근데 두 번째 녀석은 여기서부터 이쪽, 여기서부터 이쪽이니까 겹치는 부분은 여기랑 여기다 두 개로 해가지고 써줘도 됩니다. 끝청? 그래요. 뭐가 좀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표정이 썩 좋지는 않은데. 여전히 등비급수입니다. 등비급수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1-r분의 a 써먹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첫째 항이랑 그 다음에 공비 이 두 가지만 구해주면 급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필수 예제 14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오늘이요? 오늘은 함수의 극한 설명하는 게 목표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등비급수의 활용 단원만 잘 하면 되니까. 필수 예제 14번. A1이 7이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2분의 1 AN 플러스 2.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식인데? 이거 무슨 식이냐? 거기 써있죠? 귀납적으로 정의된 등비급수, 등비수열. 귀납적으로 정의된 등비수열의 식이었잖아, 이게. 그쵸?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앞에서도 나왔고, 수투에서도 나왔고, 그랬던 부분이죠. 여기서
앞에 수열의 극한단원에서 이런 식 나왔을 때는 뭐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나? 그렇죠. 알파 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알파 값을 구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일단 그러면 알파 값을 하나 구하고 가야 되겠죠. 성민, 여기서 알파 값이라는 게 혹시 뭔지 아나? 이런 식에서 수투에 나오는 거거든. 사실 등비 수열 쪽에서 뭐냐면 알파가 없는데 도대체 알파 값이 뭔가요? 라는 표정이긴 한데, 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2분의 1 곱하기 an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거든. 이 식을. 왜 그러냐면 얘가 사실은 2분의 1이라는 게 이제 공비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공비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요거랑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요쪽이랑 요쪽이랑 들어가는 거를 맞춰줘야 돼. 뭔 소리냐면 원래 얘가 플러스 2가 없었다면 아주 행복해. 무슨 플러스 2가 없었으면 어떻게 쓸 수 있냐? an 플러스 1은 2분의 1 an 이라고 써가지고, 이게 어떤 거냐면은 첫째 양이 만약에 1이었다 그러면 1 곱하기 2분의 1 또 곱하기 2분의 1에서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가는 수열을 나타내주는 녀석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여기에 옆에 플러스 2라고 이렇게 불균등하게 이쪽에만 플러스가 붙어버리니까 숫자가 이상해져 버렸단 말이야. 이상해져 버린 거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오른쪽이랑 왼쪽에 똑같은 부분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공비가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알파 값을 찾아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런 값이 항상 존재를 하고, 그래서 알파 값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구하게 되면 어떻게 구하게 되냐? a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은 그냥 냅둬. 근데 알파라는 녀석을 오른쪽으로 넘겨주는 거지. 넘겨줄 것이고, 이쪽도 전개를 하면 2분의 1 an이라는 녀석은 그대로 두고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라는 녀석이 전개하는 과정에서 나왔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가 넘어왔으면 플러스 알파라고 하나 추가적으로 써주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변에 남는 거는 얘랑 계산을 하면 플러스 2분의 1 알파만 남을 것인데, 그런데 그게 지금 뭘 한 거냐면 위의 식을 아래 식처럼 바꾸고 싶은 거야. 즉 위의 식이랑 아래 식이 같아야 된다는 거지. 본질적으로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더해져 있는 플러스 2라는 거랑 플러스 2분의 1 알파가 같은 값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알파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는 2라고 두면 알파는 4라고 구할 수 있는데, 이 알파가 4라는 걸 구했으면 이 식에다가 여기다가 넣는다고. 넣어가지고 써보게 되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4는 2분의 1 an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식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 수열에서 요 전항 부분을 an-4라고 하고 그 다음 항을 an 플러스 1-4라고 하면 걔네들 사이에 2분의 1씩 줄어드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되냐? 이거 알파 값 구하는 거? 왜 알파 값을 구하는지 이런 거? 채현? 네. 2학기 때 기말고사 할 때 요 부분 있었잖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볼 때 막 알파 값 구해가지고 뭐 공비가 얼마니 막 이런 거 찾는 거. 아니 왜 전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이런. 진짜? 귀납적으로 정의된 등비 수열 분명히 1학년 2학기 때 나오는 거거든. 수트에 나오고 또 많은 친구들이 거기서 이제 GG를 치는 그런 단원이긴 한데, 여튼 이렇게 해서 알파 값을 구해요. 알파 값을 구하고 나서 어쩔 수 없다. 계속 일단 설명은 계속 쭉쭉 할게. 그래? 오이 1년 지났다고 또 이제 머리가 그만큼 자란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뭐냐면 n에다가 1을 한번 넣어봐. n에다 1을 한번 넣어보면 a2-4라는 값은 2분의 1 곱하기 a1-4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되면 얘는 첫 항이 요거 a1-4라는 녀석이 첫째 항이 되고, 그 다음에 공비가 2분의 1인 그런 등비 수열이 된다고. 이제는 위에서는 아까 뭐 수열이 an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뭐가 되냐면 수열이 an-4 이게 통째로 수열이 된다는 거야. a1-4, a2-4, a3-4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 된다는 거지. 된 거고 그러면 첫 항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되냐? a1 값이 그거 얼마래? a1 값이 7이라고 줬었으니까 7-4에서 요 수열 같은 경우에는 첫째 항 a라고 쓰지 말고 첫째 항이라고 쓰자. 첫째 항이라고 쓰면 첫째 항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3이 된다는 거야. 왜 3이 되냐? 7에서 알파 값만큼 빼서 첫째 항이 3이 된다는 거지. 3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그럼 뭘까? 두 번째 항은 거기에다 2분의 1만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2분의 3이 아마도 두 번째 항이 될 것이. 2분의 3이 되고 그 다음 4분의 3이고 8분의 3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 된다는 거지. 각각의 값들을 4씩 빼주게 되면.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첫째 항이 3이라는 거 구했고 공비만 구해주면 끝나요. 공비는 얼마라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쓰면 돼. 2분의 1. 2분의 1이 공비가 되니까.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분의 1이다. 그러면 요 급수의 합은 구할 수 있겠죠. 뭐라고? 1-r분의 a. 1-2분의 1분의 3 써줘가지고 최종적으로 6이 답이 된다는 겁니다. 끝이야. 첫째 항? 첫째 항? 여기 보면은 얘가 이게 전체 수열을 나타내주는 그 식이잖아. 식인데 제일 처음에 나올 게 n에다 1 넣었을 때잖아. n에다 1 넣었을 때니까 a1-4가 얘가 첫째 항이 되는 거고 요게 그 다음 항이 되는 거야. a2-4라고 하는 거. 이만큼 통째로 가. a2-4가. 통째로 되니까. 근데 a1이라는 게 아까 7이라고 문제에 최초로 줬었잖아. 그래서 a1에다 7을 쏙 넣어서 7 빼기 4, 즉 첫째 항이 3이다 라는 걸 그렇게 해서 구했다는 거야. 밑에 보면은 확인 체크 문제에 이제 42번 문제가 나와요. 42번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그거부터 이어서 그러면 하나 더 보고 그 다음 내용을 얘기를 하도록 하죠. 이게 혹시 완전히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서 비슷한 문제 하나 더 풀어보고 가죠. 자, 수열 AN이 자, 수열 AN이라고 하는 건 A1, A2, A3, A4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치? 그런 수열이라는 거야. 그런 거에서 A1이 5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식이 조금 다르네. 2 곱하기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4라고 이렇게 식을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뭘 구해야 된다고? 알파 값을 구해줘야 된다고. 알파 값을 구하는 방법은 AN 플러스 1 대신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를 넣고 AN 대신에 AN 마이너스 알파를 넣었을 때 요거 전체 식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그거를 이용해서 푼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 제일 앞에 숫자 2라는 건 그대로 쓰고 여기를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라고 써주고 는 AN 마이너스 알파라고 쓰고 플러스 4가 아니라 그냥 요 상태로 마무리를 지어주고 그래서 요걸 전개했을 때 위에 있었던 플러스 4라는 숫자가 나오도록 알파 값을 결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전개해보면 2an 플러스 1 마이너스 2알파는 an 마이너스 알파 되고 마이너스 2알파를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플러스 알파로 끝나겠지. 플러스 알파로 끝날 텐데 그거는 2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알파 이렇게 정리가 되고 요거랑 숫자가 알파에 4가 들어가면 위에 식이랑 아래 식이랑 완전 똑같아지지. 요 제일 위에 있는 식이랑 요 식이랑 완전 똑같아지잖아. 알파에 4가 들어가면. 그게 바로 그 과정이 알파 값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알파가 4라는 걸 구해줄 수 있고 4라는 걸 구했으면 요 식에다가 알파에다가 4를 넣는 거야. 4를 넣게 되면 2 곱하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4는 an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이게 앞에 항이고 이게 그 다음 항이잖아. 그치? 요만큼 괄호 친 것만큼 항 하나씩이야. 항 하나씩이고 이게 전항, 이게 그 다음 오는 항.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니까 여기서 공비를 구하라 라고 하면 앞에 항에다가 얼마 곱해야 이게 나오냐 라는 그게 공비니까 여기 앞에 있는 2라는 거를 저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도 바꿔 쓸 수가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an-4라고. 사실 2를 이쪽으로 보낸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2분의 1이라는 녀석이 뭐가 되느냐? 나중에 최종적으로 공비가 될 것이야. 공비가 될 것이고 첫째 항이 뭔지 그것만 있으면 이제 이 급수의 합을 구할 수 있잖아. 첫째 항을 구하는 건 어디서 구하겠어? 이쪽이 전항 쪽이죠. 전항 쪽이니까 이게 제일 첫 번째는 n이 1일 때부터 시작일 거야. 그래서 a1-4가 첫 항이 되고 a2-4가 두 번째 항이 된다는 거야. 그 사이에는 2분의 1만 곱해주면 두 번째 항이 나온다. 그게 바로 공비의 뜻이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걸로 나타내는 수열의 첫 항은 어떻게 되겠어요? a1-4. 그래서 a1이 아까 5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첫 항은 1이고 공비는
2분의 1이고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등비급수의 합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1-r분의 a, 1-2분의 1분의 1이라고 해서 답은 2가 되는 거죠. 2가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비를 구하라 라는 거 잘 안 나와. 공비는 웬만하면 식에서 요게 후항 쪽에 곱해져 있으면 요걸 분의 1 해주면 되는 거고 전항 쪽에 곱해져 있으면 그냥 그거 자체가 공비가 되는 거고 그래서 공비 구하기 되게 쉬워. 되게 쉽고 첫째 항 구하는 게 문제인데 첫째 항 같은 경우에는 알파 값을 구해서 알파가 여기 4였잖아? 알파 값을 구해서 첫 번째 있는 A1이라는 거 있는 거에서 그 값만큼 빼주면 그게 첫째 항이 되는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 알파 값을 열심히 구했더니 알파가 4가 나왔잖아. 그래서 첫째 항이라는 녀석은 첫 번째 항이 7이라고 값을 줬기 때문에 7에서 알파 값 4만큼 빼가지고 그게 첫째 항이 됐었지.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도 알파 값 구하는 게 뭐였어? 알파 값이 곧 극한 값이었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 이런 형태로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준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식의 꼴로 주게 되면 아 이거 알파 값 구해야 되겠고 알파 값을 구한 게 수열이었다면 극한 값으로 바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등비급수의 합 구할 때는 첫째 항 구할 때 써먹을 수 있구나. 이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수투를 좀 더 다시 공부를 하고 와야 되는 건가 강의를 좀 그쪽을 강의를 해야 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요즘 들어 자꾸 드는군요. 수투 아닌데. 수투햄? 수투함? 네. 따로 공부함? 훌륭해요. 어디서 집에서 혼자서 하는 거임? 인강이요. 오 좋은데? 아 그런 거 강의를 나도 좀 찍을까? 어때요? 거기서 얘기 들으니까 좀 들을만해? 아니요. 집합하는 거 원래. 아니요 집합이면 너무 앞에 거 하는 거 아니야? 집합이면? 수투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단원이 거의 집합 아닌가? 그렇죠. 집합도 까먹었어요. 그래요. 집합보다도 수열이 급한 것 같아. 그치? 계속 수열이 나오니까 앞부분 등비 수열이 안 그래도 좀 아니 뭐 하여튼 알겠어요. 일단 그렇고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필수 예제 1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기 필수 예제 14번까지 혹시 14번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수투를 더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만 하면 돼.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15번은 쉬워. 이 앞에 수투에서 나왔던 거랑은 상관없이 풀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필수 예제 15번. 자, 두 급수 AN이랑 BN 요거에 대해서 BN이라는 녀석의 급수의 합이 마이너스 3이래. 마이너스 3이라고 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식이 보니까 급수는 급수인데 3AN 마이너스 2BN 3AN 마이너스 2BN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앞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라는 게 달려 있는데 요거의 값을 줬단 말이야. 15라고. 응? 무슨 가로? 어디에?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전체 시그마에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를 보는 순간 아 야 이거 시그마 해가지고 안쪽에 돼 있는 이 마이너스라는 거를 이렇게 쪼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3an 그리고 마이너스하고 또 시그마를 하나 써가지고 무한대까지 2bn이라고 쪼갤 수 있다는 것이야. 두 개로 쪼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상수만 앞으로 빼서 쓸 수 있다고 그랬었지. 그래서 앞으로 빼주게 되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이렇게 써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의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군요. 요만큼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줬단 말이야. 그렇지? 거기 보면 정확하게. 그런데 이게 15래. 그러면 요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랑 곱하게 되면 플러스 6이잖아. 그렇지? 플러스 6이니까 요만큼 부분은 9에 해당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9 더하기 6 해야 15가 나오니까 9야? 그러면 요거 3이 곱해지고 난 안쪽에 있는 요만큼은 얼마겠어요? 3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것이야. 그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바니까 답은 3이라고 써주면 된다는 거죠. 요거는 안 어렵지? 안 어려울 거야. 안 어려울 거야. 그래서 4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43번 문제. 그대들이 풀 수 있을 거야. 이걸 보는 순간 드는 생각. 이거 연립방 정식인데? 라고 생각이 들면 좋겠군요.
하고 이제 활용하러 가요. 프로님 훌륭해요. 훌륭해요. 성민 2 나오니?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쭉쭉쭉 눈에 보이는 대로 식 써줘도 되죠. 어떡해. 거기 뭐 시그마도 많고 뭐 하지만 그냥 an-bn은 2, 그 다음에 4an 플러스 3bn이라는 녀석을 8, 이렇게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돼. 그냥 시그마가 앞에 잔뜩 붙어있지만 뭐라고? 중간에 쪼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앞으로 뺄 수도 있고, 저기서 봤었잖아. 저런 성질이 있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줘도 안 될 게 없다는 거죠. 는 6 해가지고 얘네 둘이를 더해줘요. 더해주면 얘랑 얘랑 없어지고요. 남는 거는 7an 이라는 녀석만 14라고 나오겠네요. 그래서 an은 2 이렇게 풀어줘도 된다는 거죠. 사실 정확하게는 이거를 각각을 치환을 하는 게 좋아. 치환을 해가지고 치환을 할 때는 어떻게, 지금 사실 어떻게 푼 거냐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합, 이거를 뭐 알파 이런 식으로 이제 치환을 하는 거야. 치환을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녀석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라는 녀석을 베타라고 이렇게 치환을 하는 거지. 치환을 하고 나서 식을 세워보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3알파 마이너스 2베타는 15고요. 맞냐? 내가 지금 몇 번을 풀고 있는 거야? 이상한 걸 풀고 있었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고요. 베타가 2고요. 그 다음에 4알파 플러스 3베타가 베타는 8이에요 라고 이렇게 풀이 과정을 쓰라 그러면 사실 이렇게 써주는 게 맞아요. 치환을 했다. 치환을 했고, 치환을 하고 나서 쓰는 녀석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고 4알파 플러스 3베타는 8이니까 알파는 2다 라고 이렇게 풀었다 라고 해주고, 그 알파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가지고 따라서 물어보는 거 이거잖아? 그러면 알파는 2다 라고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치환 과정 그냥 생략하고 풀이 과정을 쭉 썼는데, 치환을 해서 쓰더라도 풀이 과정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됐나요? 분위기가 좀 다운되는데? 자, 분위기를 좀 띄워볼까? 이제 등비급수의 활용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33페이지인데 보면 순환소수라는 녀석이 나와요. 순환소수가 뭐니? 순환소수가 0점 하고 뒤쪽에 나오는 것들이 계속 똑같은 녀석이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순환소수라고 했었잖아. 중학교 때 나오는 내용인데요. 얘네는 기하분수꼴로 당연히 고칠 수가 있죠. 그거 하는 거 연습을 했었을 거야. 뭐라고? 예를 들어서 0.23 해서 땡땡 이렇게 찍혀 있는 거 분수로 바꾼다. 그러면은 기계적으로 바꿀 수 있었어. 어떻게? 뒤쪽에서부터 점이 찍혀 있으면 9로 맞춰주는데 지금 보니까 두 개니까 99분의 위에 있는 숫자 그대로 써줘라 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방법을 중학교 때 열심히 이걸 했었을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거기에 이제 공식에 의한 방법이라는 걸로 얘기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3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공식에 의한 방법 해가지고 0.abc 해가지고 앞에 뒤에 점 찍혀 있으면 999분의 abc로 간다. 이게 그대들이 알고 있는 방법이잖아. 그치? 이 방법에 더불어서 등비급수를 이용해서도 이걸 풀 수 있다는 거야. 뭔 소리냐면 이 0.23 땡땡이라는 녀석은 사실 쓰기를 0.23, 23, 23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잖아. 쭉 가는 건데 얘를 똑같이 등호로 연결해서 100분의 23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100분의 23이고 그 다음 거는 지금 요 0.23까지 나타낸 거잖아. 그럼 100분의 23이면. 따라서 그 다음번에 나오는 녀석 두 자리를 끊으면 그거는 만분의 23일 거라는 거야. 그쵸? 이걸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0.23 더하기 0.0023 더하기 0.000023 이런 식으로 쭉 무한히 더한다 라고 두 자리씩 끊어가지고 생각을 해준 거야. 그러고 나서 분수로 고쳐주게 되면 100분의 23, 만분의 23, 100만분의 23 이런 식으로 더하기가 되겠죠. 더하기가 되면 첫 항은 100분의 23이고 그 다음에 공비는 얘랑 얘랑 사이에 뭘 곱해준 거야? 100분의 1을 곱해준 거지.
공비는 100분의 1이 되는 그런 등비급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야. 첫째 항은 100분의 23이고 그 다음에 공비는 100분의 1.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급수의 합을 구해보면 1-r분의 1-100분의 1분의 100분의 23 요게 급수의 합이 될 것이고 그러면 100분의 23 곱하기 99분의 100 그렇죠? 100분의 99니까 뒤집으면 99분의 100이 되겠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99분의 23이 나올 수 있다. 딱 복잡하게 됐다. 이거 그냥 눈으로 보고도 99분의 23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등비급수를 이용해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래서 사실 시험에서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런 거 내면 누가 이걸 등비급수를 이걸 계산을 하고 있겠어. 그냥 99분의 23 이렇게 얘기하고 말겠지. 그래가지고 사실 문제에서 그렇게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첫째 항 나오고 그 다음에 공비 100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 문제는 뭐가 더 많이 나오냐면 그 밑에 있는 한없이 계속되는 반복되는 도형에서의 합 이 부분이 대딱 많이 나와요. 대딱 많이 나오고 게다가 그대들이 나중에 이제 수능 시험을 보겠죠. 내년에 보는 거네. 내년에 이제 수능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수능 시험 문제에서도 반드시 꼭 한 문제씩 나오는 녀석이 이거야. 한없이 계속되는 도형에서의 합. 보통 이렇게 뒤로 가봐서 36페이지를 한번 펴봐. 36페이지를 피면 거기 보면 위쪽에 필수 예제 쪽에 무슨 이선 동그라미부터 시작해서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이렇게 반복되는 그림이 보이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무한하게 그렸을 때 색칠된 부분의 넓이의 합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야. 이런 거를 등비급수의 합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얘도 다를 건 없어. 첫째 항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곳의 면적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도형의 면적을 먼저 구하고 그게 첫째 항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부터는 따로 이렇게 면적을 구할 필요 없이 그냥 공비만 구하면 된다는 것이야.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공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이용해서 1-r분의 a라는 그거를 이용을 하게 된다.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서 이제 필수 예제 16번부터 풀면 되는데 사실 뭐 필수 예제 16번은 눈으로도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 등비급수를 이용하여 풀으라 그러면 또 왠지 풀기가 싫어지잖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등비급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보는 거야. 이상하게 요 문제 풀으라 그러면 또 1초 만에 풀더라고 다들. 99분의 51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던데 0.51 51 51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는 0.51 더하기 0.0051 더하기 0.00005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얘는 첫 항이 100분의 51 그 다음에 공비가 100분의 1에 해당한다 라고 해서 풀어주면 99분의 5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니까 100분의 51 곱하기 99분의 100 짠짠 없어지고 99분의 51만 남긴다 라는 요거 이렇게 쓸 줄 알기만 하면 돼요. 되겠죠? 다들 한 번씩 써봤을 거야. 자 그런데 두 번째 거는 있잖아 0.6하고 28해서 2하고 8에만 땡땡이 찍혀 있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떼냐 하면은 0.6이라고 하는 걸 아예 그냥 따로 떼내고 그 다음에 첫 항이 0.028이 첫 항이 되는 것이야. 0.028이 첫 항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0.00028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0.6은 나중에 등비급수의 합 구하고 나서도 뒤에 그냥 추가로 10분의 6 더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고 요게 첫 항이 되는 거야. A가 0.028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비라고 하는 녀석은 두 자리니까 똑같이 100분의 1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뭐가 다르냐면 6이라는 녀석은 이제 순환마디 안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점이 다른 거지. 그래서 순환마디 안에 들어있지 않은 녀석은 아예 따로 한다. 그것만 하나 추가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얘는 1000분의 28 곱하기 99분의 100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고 그럼 100 없애고 990분의 28 990분의 28에다가 앞에 더하기 0.6이 하나 더 있었다는 것
정도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10분의 6 더하기 990분의 28이기 때문에 걔를 계산을 해보면은 커요. 숫자를 계산을 해보면 아마도 990분의 622가 나올 것이야. 990분의 응? 맞아요? 다행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해주고 뭐 답을 쓰라 그러면 이제 약분도 조금 해주고 그러면 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그 공식에 의한 방법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겠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990분의 628에서 600, 622 이렇게 한 방에 끝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었던 것이에요. 그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정도가 되는 것이고, 다음 필수 예제 17번 99분의 34를 소난소수로 나타낸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걔는 0.34 하고 땡땡 찍을 수 있다 라는 거 바로 이제 바뀔 수 있죠. 그치 성민? 99분의 34를 보고 0.34 하고 위에다가 땡땡 찍는 질문?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뭐가 아닌 것 같나요?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거? 네. 계산해봐요. 네. 이 친구 또 믿지 못하는군요. 뭐라고? 620이 나왔다고? 네. 내가 662라고 썼냐? 미안해요. 622예요. 22. 622예요. 미안해. 잘못 썼어. 잘못 썼어요. 622예요. 맞죠? 저렇게 나오냐? 아이, 지금 또 불안하게 또 왜 그래? 10분의 6 더하기 990분의 28인데요. 통분을 해야 되겠죠? 990으로 바꿔줘요. 990으로 바꿔주려면 6에다가 99 곱하면 되겠네. 그치? 6 곱하기 99. 그러면 600에서 6을 빼니까 594예요. 594 더하기 28. 갑자기 쌤 6 곱하기 99 하려고 썼다가 왜 계산 안 해요? 라는 표정인데 6 곱하기 100 한다면 그냥 6만 빼줘도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594 더하기 28 하면은 16, 12, 622 맞네. 순간 긴장했어요. 622 맞죠? 네. 네. 얘들아 반응 좀. 계산 어떻게 가요? 응? 아니에요. 6 곱하기 99 이런 거야. 뭐 6 곱하기 100에서 6 하나 빼주면 되잖아. 그래서 6 곱하기 99를 그냥 594라고 계산한 거예요. 아니 뭐 이런 거 보고 왜 이렇게 또 쌤 이상하게 계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불신의 눈빛을 보내는 거냐. 다음 문제. 필수 예제 17번을 보도록 할게요. 필수 17번. 99분의 34를 순환소수로 나타낼 때라고 하면 이거 방법은 그냥 나누면 돼. 34 나누기 99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가 나오냐? 0.34, 34, 34. 끝도 없이 34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의 숫자를 an이라고 하자. 그래요? 그러면 a1은 뭘까요? 소수점 자리 첫 번째니까 3이 되겠죠. a2는 4가 되고요. a3는 3이고 a4는 4고 3, 4, 3, 4, 3, 4 끝도 없이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 급수 2의 n승분의 an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승분의 an이라는 녀석의 값을 구해라. 이거 n은 1일 때부터 한번 써보면 n에다 1을 넣으면 첫 번째 항은 2분의 a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항은 뭐가 될까? 2의 제곱분의 a2 할 수 있고 세 번째 항은 2의 세제곱분의 a3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다 더하게 된다는 것이야. 그치? 그러면 얘가 a1, a2, a3라는 녀석을 값을 넣어가지고 써보게 되면 2분의 3 더하기 2의 제곱분의 4 더하기 2의 세제곱분의 3 더하기 2의 4제곱분의 4 이렇게 가게 되겠지. 그러면 얘네들을 보니까 이거 분자에 3, 4, 3, 4 계속 숫자가 달라지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렇지? 아니 얘네 둘은 이제 분자 값이 같으니까 이거 요렇게 해서 만약에 바로 이어진 항이라고 하면 공비를 쉽게 구하지. 공비가 그냥 4분의 1이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네. 여기도 보니까
분자 크기가 같으니까 얘네들도 사이가 공비가 4분의 1이네. 그러면 이렇게 홀수 번째 항들끼리 다 한 번 더하고 다 더해서 여기다 괄호 안에다 쓰고 그 다음에 짝수 번째 항끼리 더해가지고 괄호 안에다가 쓰면 어차피 이거 전체의 값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분자의 값이 같은 거끼리. 그러면 2분의 3 더하기 2의 세제곱분의 3 더하기 2의 5승분의 3 이런 식으로 짝수 제곱, 짝수 거듭 제곱 되는 녀석들이 이쪽에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짝수라고 했냐? 홀수 거듭 제곱이 되는 녀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옆에는 짝수 거듭 제곱이 되는 녀석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2의 6승분의 4 쭉쭉쭉쭉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면 이 괄호 안에 있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첫째 항이 2분의 3이고 공비는 A는 2분의 3이고 그 다음에 공비는 4분의 1이 되는 녀석으로 등비급수의 합을 하나 구해주면 될 거고 1-r분의 A 쓰는 걸로 해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 첫째 항이 요거잖아. 첫째 항이 요거니까 4분의 4에서 첫째 항은 1이고 그 다음에 공비는 똑같이 4분의 1인 녀석으로 해가지고 합을 구해줘서 두 개를 더하면 원래 여기에서 원했던 거 값이 나올 거다 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핵심은 뭐라고요? 홀수 번째 한끼리 더하는 거, 짝수 번째 한끼리 더하는 거 묶는다. 왜 묶는다? 분자 값이 걔네들이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1-r분의 A니까 4분의 3분의 2분의 3 해가지고 곱하기 3분의 4를 하게 되니까 요만큼 더한 거는 2가 될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뒤집으면 3분의 4가 될 거야. 그래서 2랑 3분의 4랑 더하니까 답은 3분의 얼마? 3분의 지금 중간에 쓰다가 포기한 듯한 흔적이 보이는군요. 3분의 10이 답이 된다는 것이죠. 채연? 됐나? 됐으면 이제 44번, 45번, 46번을 푸는데 44번 같은 경우에는 등비급수를 이용하여 풀어 그러면 다 그냥 99분의 14요 이렇게 외치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풀어도 돼요. 그렇게 풀고 44번은 쉽게 쑥딱 풀고 45번, 46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지. 보는 순간 99분의 14라고 알 수 있는데 뭐 하려고 굳이 등비급수를 쓰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아하. 중학교 2학년에 첫 단원에 나오는 게 이거거든. 근데 그래요. 등비급수로 바꾸기가 그러면 공식을 알고 가야죠. 세연, 이거 공식대로 바꾸는 거 잘 알고 있나요? 뭐 어떤 거요? 그래요. 내가 그대들 너무 과대평가했나 봐요. 자, 여기 보세요. 0점 A, B, C 해가지고 땡땡 이렇게 붙어있다 라고 하면 뒤에서부터 지금 여기 소수점 아래 세 자리잖아. 세 자리이기 때문에 분모를 먼저 생각하는데 분모에 세 자리가 들어가야 돼. 세 자리가 들어가야 되고 뒤에서부터 점이 있으면 9라고 써주고 점이 없으면 0이라고 써주는 거야. 그러면 9, 9, 0 써주면 되겠지. 뒤에서부터 거꾸로. 점이 있으면 9를 써주고 점이 없으면 0을 써줘요. 분모는. 그렇게 해가지고 분모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분자라고 하는 녀석은 A, B, C라는 값을 그대로 이렇게 써줘. 곱하는 거 아니고 그냥 순서대로 써주고 빼기 요 마디에 들어가 있지 않은 녀석 A의 값을 빼주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0.247이다. 그래서 4하고 7에만 점이 찍혀 있다 라고 하면 얘를 바꾸게 될 때 990분의 247-2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돼요. 1.247이면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1.247하고 4하고 7에만 땡땡이 찍혀 있다. 그러면 여전히 분모는 990이겠죠. 분모는 그 소수점 밑에 있는 자릿수 가지고 하는 거야. 990분에 1247 빼기 요거 두 개가 안 들어가 있지. 빼기 12를 해줘요. 그렇구나. 그러면 얘를 계산해 보면 990분에 1235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숫자 있을 때 그때를 좀 조심을 해줘야 되겠죠.
두 번째 거는 그러면 바꾸면 어떻게 될까? 44번의 두 번째 거. 분모는 90분의 1로 시작하겠지. 90분의 1로 시작해서 분자에 123 빼기 1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0분의 111 맞나? 맞아요. 90분의 111이 될 거고. 세 번째 거는 어떻게 될까요? 165분의 23. 어우, 약분까지 했어. 대단한데. 약분 안 하면 또 틀리잖아요. 아니 뭐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일단 그냥 바로 읽었을 땐 990분의 1321 빼기 13 이렇게 되겠죠. 좋아요. 다음 거 풀고 있나요? 첫째 항이 9분의 4래요. 그쵸? 첫째 항이 9분의 4고 그 다음에 제4항이 90분의 5래요. 제4항이라 그러면 AR 세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지. 공비라는 거 R 하나 넣어가지고 AR 세제곱은 90분의 5. 그래? 그럼 A에다가 9분의 4를 넣어봐야지. 9분의 4 곱하기 R 세제곱은 90분의 5다. 그럼 R 세제곱은 90분의 5 곱하기 4분의 9예요.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계산해보면 짠 10으로 나누고 1 되니까 R세제곱이라는 녀석이 40분의 5 8분의 1이군요. 그래? 뭘 세제곱하면 8분의 1이 되지? 그렇죠. 2가 아니라 2분의 1. 그죠? R이 2분의 1이구나. 요거 구했으면 이제 거의 다 왔죠. 등비급수의 합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첫째 항이 9분의 4래요. 그리고 공비가 2분의 1이래요. 그러면 구할 수 있게 돼요. 얼마가 나오나요? 그렇죠. 9분의 8이 답이 돼요. 됐니? 재현? 네. 밑에 거 풀고 있구만. 네. 훌륭해요. (46번)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풀어놓은 이거랑 똑같은 유형이에요. 숫자만 바뀐 거야.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요? 와, 훌륭해요. 자, 성민. 뭔가 숫자만 이렇게 숫자만 잔뜩 적어놨니? 얘가 0.121212 계속 하는 거지. 이 33분의 4는 뭔가요? 이거 다 합시다. 이 33분의 4가 답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거 A 이거 3만 세니까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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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뭔가 살짝 당황스러운데? 미소야 놀래기는 46번 풀었니? 거의 다 나오? 보이면 나 8분의 5예요. 자, 요거 46번 같은 게 99분의 12라는 녀석은 0.121212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홀수 번째는 전부 다 1이고 짝수 번째는 전부 다 2구나 라는 걸 눈치를 챌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얘를 표현할 때 3분의 1 더하기 3의 세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5승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홀수승인 애들이랑 짝수승인 애들 분리를 해. 3의 제곱분의 2 더하기 3의 4제곱분의 2 더하기 3의 6제곱분의 2 이게 원래 처음에 여기 있는 시그마 해가지고 구하라고 하는 녀석은 요거 다음에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이런 순으로 나오잖아. 뭔 소리인지 알겠? 저 알아요. 그렇지. 성민 뭔 소리인지 알겠나요?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거거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의 n승분의 an 요거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처음에 나오는 게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요거 이런 순으로 나오는데 계산하기 편하게 홀수 번째 거 짝수 번째 거를 묶은 거야. 묶고 나서 보니까 요거 첫 항이 3분의 1이고 계속해서 공비가 3의 제곱분의 1 즉 9분의 1이 공비인 녀석이구나 이쪽은. 그 다음에 여기는 첫째 항이 9분의 2고 이거 계산하면 9분의 2죠. 9분의 2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공비가 3의 제곱분의 1 9분의 1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두 개를 각각 급수의 합 구해가지고 더해주면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풀었지? 그래요. 훌륭해요. 언제 쉬어요? 지금 쉬어요. 지금부터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등비급수의 활용 단원을 나가도록 하죠. 드디어 활용까지 왔어.
인지 모르겠네요. 자, 필수예제 18번. 이제부터 등비급수의 활용 본격적인 부분을 하도록 하죠. 솔직히 이 순환소수 부분이야 크게 뭐 많이 다룰 게 없었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요 단원을 하기 앞서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 이 단원, 활용 단원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두 가지만 구하면 돼. 첫째 항 A, 첫째 항 값, 그리고 공 B. 요 두 개만 구하면 되는, 모두 다 똑같은 형태야. 오케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서 점 PN이라는 녀석을 그리는데 P1, 그 다음에 P2, P3, P4, P5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P2, 여기가 P3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되는데 얘가 각도가 여기가 30도, 그 다음에 이렇게 끊었을 때 여기도 30도, 이렇게 했을 때 여기도 30도다. 뭐 이런 식으로 유지하면서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점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점점점 해서 어딘가로 이렇게 거의 뭐 수렴하겠죠. 수렴할 텐데, 자, 그런 식으로 간대요. 가고 요거를 만족시키면서 움직일 때 이와 같이 운동을 계속하여 PN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 PX, Y 어딘가에 있을 것이에요. 거기에 대하여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군요. 그러면 이제 X 좌표 그리고 Y 좌표 얘네들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P1 처음에 가는 게 얼마래요? 요 길이가 첫 번째 길이가 1이라고 하는군요. 1이라고 하니까 0,0에서부터 30도로 1만큼 갔을 때 여기에 점의 좌표가 뭔지 그게 되게 중요해.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뭘까요?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요 길이는 뭐가 돼요? 아니요. 왜? 갑자기? 빗변이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코사인 30도가 된다고요. 갑자기 코사인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 30도라고 줬으니까 1분의 얼마 해가지고 그 값이 코사인 30도가 나오니까 코사인 30도는 얼마예요? 코사인 30도. 오이 갑자기? 자, 그래요. 알겠어요. 사인, 코사인. 2분의 루트 3. 오, 그래요. 훌륭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리고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요 정도는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야. 표 해가지고 그리는 거. 언제 배우는 거예요?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거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특수각의 크기. 네, 그냥 물어봤어요. 아니 분명히 배운 기억은 있을 거야. 숫자는 기억이 안 나도 기억이 나게 한번 또 말씀드릴게. 자, 쉬워요. 2라고 하고 쫙 길게 쓰고 루트도 하나 길게 써줘. 길게 써주고 여기서부터 0, 1, 2, 3, 4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이렇게 되고요. 코사인은 사인까지만 기억했으면 더 쉬워. 똑같이 그려주는데 숫자를 거꾸로 써. 4, 3, 2, 1, 빵. 그래서 사인 0도라는 거는 2분의 루트 0이니까 루트 0은 0이잖아. 즉 사인 0도는 0이야. 그리고 사인 30도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루트 1인데 루트 1은 1이니까 결국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인 45도라는 건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사인 90도는 2분의 루트 4인데 2분의 루트 4는 1이겠죠. 1.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거꾸로 여기가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0 이런 순으로 될 것이고, 탄젠트라고 하는 녀석은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코사인분의 사인 값으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뭐 실제로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0에서부터 시작해서 루트 3분의 1, 루트 3. 이것도 순서가 루트 3이 분모에 있다가 하나 없어졌다가 분자에 생겼다가 그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루트 3씩 곱해주는 그런 꼴이 되기는 하는데 탄젠트 90도는 무한대예요. 무한대로 가게 되는. 자, 그러면 코사인 30도가 얼마라고요? 2분의 루트 3이라네요. 요 점의 좌표가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사인 30도가 될 거야. 네. 되나요? 여기 사인 30도라는 거? 네. 아니 이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1이라고 하면요, 사인 값이라고 하는 건 요것분의 이거잖아. 네. 그치? 코사인이라는 건 요것분의 이거고, 그래서 요 길이가 사인 30도라는 거예요. 여기 각이 30도라고 줬으니까 사인 30도 얼마라고요? 2분의 1이라고요.
아, P1 점의 좌표가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으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이 지금 하는 꼬라지로 봐서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결국 뭐 한 이쯤에 있겠지. 이쯤에 있을 것인데 왜? 꼬라지라고 하니까 좋아? 그래서 얘가 x 좌표하고 y 좌표가 있을 것인데 x하고 y를 따로따로 구해야 돼. 따로따로 구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x 좌표는 지금 2분의 루트 3으로 갔잖아. 첫 항이 2분의 루트 3이에요. 2분의 루트 3이고 그 다음 게 뭔지를 생각해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거꾸로 간단 말이야. 거꾸로 가는데 걔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돼요. 왜? 계속해서 요거 곱해지는 부분이 코사인 30도만큼씩 왔다 갔다 하거든. 그래서 공비가 코사인 30도가 된다는 거야. 얘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냐면요.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30도 플러스 2분의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30도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요. 그렇게 되면 첫째 항은 2분의 루트 3이 되고 지금 x좌표 하는 거야. x좌표가 이렇게 가는데 첫째 항이 2분의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죠. 근데 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가 왔다 갔다 하네. 그 얘기는 뭐냐면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는 그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2분의 루트 3이 코사인 30도야. 마이너스 코사인 30도가 공비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x값을 쫙 다 더했을 때 그 값이 어디로 가느냐? 그거는 1-r분의 a 요거 써주면 돼. 요거 써주면 되니까 1 플러스 2분의 루트 3분의 2분의 루트 3이 돼요. 그럼 얘를 잠깐만. 맞는데? 2분의 1? 그렇죠? 루트는 응? 무한하지 않아요? 아니? 왜? 끝에가 0으로 가잖아. 얘가 가면 갈수록 점점 조금씩 움직이잖아. 네. 점점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나중에 아무리 많이 더하더라도 어떤 한 값으로 끝까지 그러니까 이쯤 해가지고 찍히는 점이 존재를 한다고. 무한대까지 더하더라도. 지금 그게 아니 이때까지 등비급수 한참 해놓고 왜 또 무한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면은 이거 다 더하더라도 결국은 무한대가 아니라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아, 높이도 똑같. 그럼요. 높이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높이도 그렇게 나올 거고. 그럼 얘 계산해보면 계속해서 계산해보면 2분의 루트 3 곱하기 요 부분인데 분모가 2분의 2 플러스 루트 3이 되겠지.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3분의 2 없애주고 2 플러스 루트 3분의 루트 3이 되고 그러면 요거는 2 마이너스 루트 3을 위아래로 곱해줘요. 곱해주게 되면 분모는 4 빼기 3이니까 1이 돼버리고 남는 거는 2 루트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첫 항이 2분의 루트 3인 건 맞는데 여기서 P2라는 거 뭔가 찜찜하니까 P2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코사인 30도가 같죠. 그 다음에 저만큼이 얼마나 가는 걸까요? P1하고 P2가 2분의 1이라고? 여기가 2분의 1이라네요. 그러면 이거 가는 거는 잘못 풀었구만. 슬퍼요. 자,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느냐? R 값을 구하는 데부터 잘못됐군요. 내가 문제를 요거 2분의 1이란 걸 안 읽었어. 미안해, 얘들아. 잠깐만요. 2분의 루트 3 초반에 2분의 루트 3인 건 맞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 공비가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줄어들지. 그렇게 되면 그러네요. 왜냐하면 얘가 처음에 1이었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4분의 1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절반씩 줄어들잖아. 절반씩 줄어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좌표라고 하는 건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될 것이야. 그치? 그래서 첫 항이 2분의 루트 3이었고 그 다음에 더하게 되는 것은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30도
요게 두 번째 항이고,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플러스로 가는데 얘가 4분의 1이잖아. 4분의 1인 거를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코사인 30도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 그렇죠. 그렇게 돼가지고 얘를 보니까 그러면 첫 항이라고 하는 것도 얘도 2분의 루트 3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냐면 1 곱하기 코사인 30도 해가지고 나온 거거든. 이게 첫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의 차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준 거고, 두 번째 건 거기다 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준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군요. 첫째 항은 아까 구했던 것처럼 1 곱하기 코사인 30도니까 2분의 루트 3 이게 되는 것이고, 요게 x좌표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1 마이너스 r, 1 마이너스 r이면 1 플러스 2분의 1 분의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2분의 3이니까 뒤집으면 3분의 2로 곱해주고, 3분의 루트 3이 x좌표에서 최종적으로 가는 점이 3분의 루트 3이라는 점에 딱 떨어질 것이야. 3분의 루트 3 x라는 거에 요만큼이죠. 3분의 루트 3만큼 가는 그쪽으로 갈 것이고, 자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y좌표를 생각해보면 y좌표는 첫 번째 게 1 곱하기 사인 30도죠. y좌표 첫 항이라는 게 1 곱하기 사인 30도가 첫 번째고, 그 다음 계속 더하기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진 않아요.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건 없이 플러스로 연결이 되는데, 플러스 그 다음 건 2분의 1 곱하기 사인 30도가 될 것이고, 2분의 1 곱하기 사인 30도, 그 다음 거는 4분의 1 곱하기 사인 30도, 이런 식으로 쭉 무한대까지 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첫 항이 이게 첫 항이 되고, 실제로 값을 계산하면 첫째 항이라는 게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공비는 얼마라고? 2분의 1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공비가 2분의 1이다. 그러면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분의 1이다 라고 해서 2분의 1 곱하기 2 해가지고 답은 1. 즉 x좌표라고 하는 녀석은 3분의 루트 3 한 요 정도가 될 건데,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고, 높이라고 하는 건 이게 아무리 올라가 봐야 어디까지? 1까지밖에 안 간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묻는 거는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3분의 루트 3이랑 그리고 여기서 나온 1이랑 더해줘서 답을 써주면 됩니다. 3분의 루트 3 플러스 1, 이게 답이 되는 것이야. 3분의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어요. 다음에 19번 문제를 보면 한번 읽어봐봐.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읽어보고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봐봐. 직접 그 빈 공간 있죠? 빈 공간에다가 여기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대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보셨나요? 그래요. 훌륭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무한히 다 그린다는 거지. 그린다는 거고, 물어보는 건 뭔가요? 넓이 어떻게 보여요? 응? 넓이요. 정삼각형의 넓이요? 정삼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4분의 루트 3 a 제곱으로 구해요.
기억나니? 높이 구하는 건 2분의 루트 3a고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이고. 어떻게 기억해요? 그래? 그래? 아니 나는 요거 잠깐만 있어. 빨간불이 됐네. 아니 나는 저건데 그 뭐지? 그 회사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과외를 하게 돼가지고 어떤 애가 이제 갑자기 정삼각형의 높이하고 좀 오바고 괜찮아.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번 되새기면 되지 뭐. 자 말씀드릴게요. 삼각형의 이게 정삼각형이라고 하면 한 면의 길이가 a, 얘도 a, 얘도 a 이렇게 되는 거잖아. 정삼각형이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높이라고 하는 녀석을 구할 때는 2분의 루트 3 a 그리고 이거의 넓이라고 하는 거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 돼요. 요것만 기억해도 돼. 요것만 기억해도 넓이를 구한다 그러면 2분의 루트 3 a에다가 밑변 a 곱하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면 이게 나오잖아. 4분의 루트 3 a 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래요. 공식이니까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자, 그럼 이 문제로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자꾸 줄어드는데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첫 번째 녀석 A1이라는 걸 구한다라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걔가 얼마만큼의 비율로 줄어드는가 그 비율, 공비 이렇게 두 가지만 구하면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A1이라는 녀석. 그러면 얘가 반지름이 1이래요. 반지름이 1이라고 하면 원의 중심을 하나 이렇게 커다랗게 찍어보고 이 삼각형의 높이가 얼마나 될까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벤츠 느낌도 살짝 나고 자, 요 변의 길이가 1이라는 거죠. 1 여기도 1이라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뭘 생각할 수 있냐면요. 이 원의 중심이라는 녀석은 말이야. 원의 중심이라는 녀석은 얘가 정삼각형이니까 얘는 외심이면서 내심이면서 무게중심이다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정삼각형일 경우에만 그렇게 되는 거야. 다른 삼각형은 그렇게 안 되는데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다 똑같거든. 정삼각형인 경우에는. 그리고 그 녀석이 지금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원의 중심이 바로 그 점이 된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덕분에 뭐가 되느냐면은 여기가 1이었어? 그러면 얘가 무게중심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쭉 그었을 때 요것 때 이것의 비율이 얼마가 되죠? 무게중심이면 2대 1이죠. 그렇죠? 혹시 이거 2대 1이라는 거 기억나나? 기억하죠. 그래요. 훌륭해요. 그거 봐. 기억하잖아. 2분의 루트 3a도 그렇게 기억할 수 있다니까? 몇 년이 지나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대 1이 되는데 그 2에 해당하는 부분의 길이가 1이라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 원의 반지름이니까. 따라서 이 삼각형의 높이라는 녀석은 2분의 3이 될 것이야. 높이가. 근데 높이가 이 한 변의 길이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요거를 a라고 뒀을 때 2분의 루트 3 a라는 녀석이 2분의 3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죠? 네. 그렇게 해서 한 변을 구할 수가 있어요. a라는 녀석은 그럼 뒤집어주면 되니까 2분의 3 곱하기 루트 3분의 2 짱짱 없애고 루트 3분의 4네? 3이네? 그러면 얘는 루트 3이 된다는 것이죠. 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이라는 걸 구했어. 왜 구했느냐면 지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했는데 한 변의 길이를 구했으니까 이 공식에다 a에다가 루트 3을 넣으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야. 그렇죠? 그렇게 하면 넓이가 얼마가 나오나요? 4분의 3 루트 3. 그렇죠. 4분의 3 루트 3. 그게 바로 첫 항이 된다는 것이야. 첫 항 4분의 3 루트 3이다. 이거 첫 항이라는 뜻이야. 첫 항. 자, 문제의 절반을 풀었어. 첫 항 구하는 게 절반이에요. 절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비만 구해주면 돼. 다음 거를 이제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다음 거를 그리게 되면 요 동그라미들은 전부 다 무슨 원일까? 동그라미들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 원 이런 식으로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잖아. 조그마한 점점 작아지면서 걔네들은 전부 다 동심원 관계에 있다고. 그게 뭐예요? 동심원? 동심원이라는 것은 중심이 같은 원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동심원이라 그래. 중심이 전부 다 이거인 거. 동심원은 중심이 같은 원을 동심원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전부 동심원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싹 이런 식으로 내접하게 그리게 되면 이 원의 반지름이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겠지? 왜? 여기 중심이고 요점에 이제 접해야 되니까 여기의 길이가 아까 2분의 1이라며. 그쵸? 2대 1이라는 거에 의해서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아, 이 원의 반지름이 2분의 1이야? 그러면 첫 번째 있었던 원의 반지름은 1이었는데 두 번째 그린 원의 반지름이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얘가 얼마만큼씩 줄어든다는 거야. 2분의 1씩 줄어든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었던 첫 번째 그렸던 삼각형이랑 두 번째 그리게 되는 이 삼각형이랑 이 변의 길이 비율도 2대 1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거야. 닮은 비가 2대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지금 공비를 구하는 중이에요. 공비를 구하는 중인데 첫 단계는 뭐냐면 닮은 비를 구해요. 근데 닮은 비를 두 번째 단계도 얘기해 드릴게. 닮은 비에서 면적인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게 이 삼각형의 면적을 물어보잖아. 어떤 변의 길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면적을 물어볼 경우에는 닮은 비를 어떻게 제곱을 해주면 돼. 제곱을 해주면 되고 설명해 줄 게 너무 많아요. 자, 차근히. 그래요. 넓이니까 제곱이고 네. 닮음인 도형에서 이렇게 닮음인 도형이 있어요. 닮음인 도형이 있는데 변의 길이 비율이 1대 2래요. 그러면 변의 길이를 물어보면 전부 다 1대 2가 되겠지. 알아요. 근데 면적이면 1대 4가 된다고. 그렇지? 부피는 세제곱. 그렇지. 부피는 세제곱이고 보통 여기서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길이를 물어볼 수도 있고 면적을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서는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봤잖아. 넓이니까 면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닮은 비를 제곱을 해줘요. 닮은 비를 구한 다음에 그걸 제곱을 해줘요. 그거 가지고 R 값을 구해주는 것이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닮은 비 구했지.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닮은 비가 2대 1, 즉 절반으로 줄어든다 라고 했었잖아. 절반으로 줄어들어? 그럼 그걸 제곱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이 바로 R 값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끝났어. 첫 항 나왔고 공비 나왔으니까 그거를 무한히 다 더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다 더하게 되면 1 마이너스 R분의 A 4분의 3루트 3 이렇게 해주면 끝이라는 거죠. 밑에가 4분의 3이니까 뒤집어서 3분의 4를 곱해주면 4분의 3루트 3 곱하기 3분의 4 해가지고 짱짱 없어지고 짱짱 없어져서 루트 3 이게 바로 구하려고 하는 답이 된다는 거죠. 이 삼각형 넓이를 다 더하면 루트 3이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렇게 급수에서 뭐 도형을 무한히 그리고 이런 문제 되게 자주 나오거든. 아마 그대들 1학기 중간고사 볼 때 이거 엄청 많이 나올 거야. 적어도 한 서너 문제는 나올 건데 활용하는 거. 서너 문제 뭐 도형 뭐 길이 막 해가지고 난리도 아닐 텐데 그거 할 때는 항상 제일 처음 도형의 넓이 구하는 거. 그게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그게 다음번부터는 얼마 비율로 줄어드는가. 그 줄어드는 거 구하는 방식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편한 걸로 찾아서 쓰면 돼. 어차피 그 비율 자체는 다 똑같으니까 2대 1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하든지 간에 나오게 되니까 그 다음에 공비라고 하는 건 면적이니까 그 닮은 비를 제곱해서 쓴다. 그거까지만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루트 3이고요. 한 문제만 더 보자. 비슷한데 20번은 아예 그림도 줬네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C1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M1 이렇게 준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거기 보니까 문제가 다 읽어보면 색칠해 놓은 부분의 넓이의 합을 구해라 라는 그런 문제야. 그런 문제고 안쪽에 사각형을 무한히 그린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림을 그리도록 하죠. 이런 문제는 되게 전형적이야. 그래서 첫째 항 닮은 비 공비 등비급수의 합 이렇게 단계별로 쭉쭉쭉쭉 구하면서 가면 되는 문제예요. 자, 문제 다 읽어봤니? 풀 수 있을 것 같아? 어때? 넓이 그 비는 똑같거든요. 빼서 나오는 네,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첫 번째 거에 넓이를 구하는 게 중요해요.
요거 지금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데 여기서 주어진 게 원의 반지름이 1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 딱 주어져 있거든. 그러면 전체 원의 넓이는 얼마겠어요? 1이요. 파이잖아, 파이.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r 제곱이에요. 그쵸? 근데 r이 1이에요. 그러면 넓이가 파이예요. 1 아니에요. 1 아니고 파이야. 파이인데 거기서 그러면 사각형 넓이를 빼면 되겠네. 그치? 사각형 넓이를 빼는데 지금 사각형이라고 하는 녀석은 대각선의 길이가 2라는 거가 주어져 있는 상황인 것이야. 대각선의 길이가 2니까 그러면은 정사각형이겠죠? 이 안에 그려져 있는 거 정사각형이고 그러면 이거를 사실 뭐 한 변의 길이를 구해도 되고 뭐 1대 루트 2니까 아니면 마름모로 해서 구해도 돼. 마름모면 대각선의 길이가 2니까 2 곱하기 2 해서 4인데 나누기 2해서 넓이가 2가 된다고. 이 넓이가 사각형의 넓이가. 그렇죠? 사실 한 변의 길이를 구하면 루트 2가 나올 거야. 루트 2가 나올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각형의 넓이가 2가 돼요. 그러므로 첫째 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의 넓이는 파이고요. 네모의 넓이는 2예요. 따라서 파이 마이너스 2가 첫째 항이 된다라고 일단 하나 구해놓는 거야. 첫째 항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내접해가지고 원을 그린다는 얘기죠. 동글뱅이를 이렇게 그린대요. 헐. 뭐 어쨌든 원이에요. 원이 됐는데 자, 이 원에 그러면 반지름이 얼마냐? 그거를 구해주면 된다는 거지. 근데 얘가 내접한다며 그러면 요 점에도 닿고 요 점에도 닿는다는 얘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쭉 긋게 되면 원의 중심을 지나게 되겠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원의 지름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요 한 변의 길이가 아까 요만큼부터 요만큼이 루트 2래매. 그렇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2분의 루트 2가 된다는 것이죠. 요 안에 있는 조그마한 원이라는 녀석은. 그치? 그러면 닮은 비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 첫 번째 있었던 원의 반지름이 1이었어. 1 곱하기 R이라고 하지 말고 닮은 비를 보통 무슨 문자를 쓰면 좋아하니? 점수만요. 어허. 뭐 아무 문자나 하나 써도 돼. 1에다가 닮은 비 한 번 곱해서 처음에 1이었던 녀석이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 2분의 루트 2가 된 거거든. 그렇죠? 처음에는 원의 반지름이 1이었어. 근데 두 번째 그린 원의 반지름이 2분의 루트 2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닮은 비라고 하는 것은 1 곱하기 첫 번째 거에다가 닮은 비 한 번 곱했더니 2분의 루트 2가 나왔다라고 해서 닮은 비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어차피 닮은 비는 그러면 얼마겠어요? 2분의 루트 2군요. 자, 그 다음에 공비인데 지금 여기서 구하는 게 이 색칠한 부분의 면적이잖아. 면적. 넓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한 닮은 비라는 녀석을 제곱을 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분의 루트 2의 제곱이 공비가 된다라고 해서 요거는 2분의 1이 될 것이야. 자, 그럼 다 나왔어. 파이 마이너스 2가 첫째 항이고 공비가 2분의 1일 때 등비급수의 한만 구해주면 끝난다는 거죠.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파이 마이너스 2 해가지고 답은 2파이 마이너스 4 이게 답이 됩니다. 훌륭해요.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그래요. 첫째 항 넓이 구하는 것부터는 난관인 것 같아. 갑자기 반지름이 1인 원의 넓이 그러니까 1 아니야 1 아니야. 왜 책을 덮고 그래요? 47번? 뭔 소리야? 47, 48, 49번 풀고 가야지. 이거 가요? 네, 그럼요. 그거 다 하면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한번 풀어보시죠. 왜? 어디 한번 풀어보시지 느낌이었냐? 그래서 내가 뭐 하나씩 복사해 줄게. 실제 수능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요 단원과 관련해서 실제 수능에서 나온 문제들을 풀어와야지. 아니야. 그냥 보시라고. 한 페이지씩만 복사해 줄 테니까 일단 풀고 있어. 3개. 좀 춥지 않나요? 뭐 있어요? 아이고, 또 이거 그거구만 또 이제. 경고문이구만요. 교육 안 나왔다고. 교육 안 나왔다고 무슨 경고문 하나 보낼 거라고 하던데. 저건 예정고. 경고. 후덜덜. 알았다고. 너무해. 듣기 싫어. 아이고, 뭐야.
이렇게 복사해 준 방법. 여기 있다. 뭐예요? 허허.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수능에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47 47번. 분수 나와요? 당연히 분수가 나오죠. 혹시 분모가 3분의 4 까비. 깝군요. 아니요. 선생님 분모만 조금 다른데 분자는 맞는 것 같아. 5분의 4, 5분의 그렇지. 5분의 4, 5분의 2가 나와요. 오. 그래요. 첫째 항은 뭐 나왔니? 1 1하고 2분의 1이요. 그리고 공비는 뭐가 나왔어요? 4분의 2 4분의 1이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둘 다 3분의 4분의 1이 아닌가? 2가 3분의 1이고 음흠. 둘다 첫째는 달라요. 그렇죠. 첫째 항은 다르죠. X는 A는 1 R은 4분의 1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걔가 R이 아마 마이너스 4분의 1일 거야. 지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왜냐면 첫 번째는 오른쪽으로 갔잖아. 두 번째는 왼쪽으로 가지. 네. 그 다음은 다시 오른쪽으로 가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공비가 아마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올 거야. 그럼 그 Y도요? 아니 Y는 위로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네? 그래. Y도 마이너스가 되겠군요. 그래서 분모가 5분의 1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이 많아요, 이 문제가. 일부러 그래요. 아, 말 많이 써가지고 그거 읽으면서 시간 많이 보내라고. 시간 많이 걸리라고 그렇게 말을 길게 써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다 이걸요? 그거 어떤 식으로 도형을 만들었는지 그런 거는 파악을 하려면 웬만큼 읽긴 읽어야 되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5분의 4 5분의 그치 5분의 4, 5분의 2가 나와요. 성민? 첫 번째 거는 구했나요? 어떠한가요? 얘는 1,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건 4분의 1 빼주고 그 다음에 더하는 이쪽 오른쪽으로 가는 건 얼마일까요? 16분의 1을 더해주고 그런 식이니까 x좌표를 먼저 생각을 해주게 되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16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러면 걔는 첫째 항은 1이고 공비가 얼마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4분의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저 1-r분의 a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마 4분의 5라는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y도 비슷하게 이제 첫째 항이 2분의 1이라는 게 차이가 나는 거지. 선생님 푸신 거예요? 네, 풀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만 아니죠.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가뿐 싸? 야, 48, 49번 빨리 풀고 48, 49번 풀고 나서 해야지. 하더라도 이렇게 어. 쓰면 안 돼요. 뭐예요? 48번이요? 뭐죠? 이거 그거. 삼각비? 네. 당연히 삼각비 써도 되죠. 굳이 그 탄젠트 안 써도 돼요? 탄젠트를 굳이 안 써도 되지. 그럼 안 써도 돼요. 1대 2를 곱하는가요? 그렇죠. 맞죠? 그럴걸?
자, 47번은 다 됐으니까 48번부터 보도록 하죠. 47번 됐으니까. 내가 이 수업이 마지막 수업이라서 시간에 별로 구애받지 않아요. 구애받지 않고. 왜? 집에 빨리 가야 돼? 아니야. 아직 정규 수업 시간도 끝나지 않았어요. 6시 20분까지거든. 왜? 그래도 등비급수의 활용은 다 하고 가야지.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가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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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뭐 이런 식으로 긋는다는 거죠. 어허, 좋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 그 다음에 여기가 30도라는군요. 자, 혹시 삼각비가 기억이 날지 모르겠으나 여기가 30도고 이 변의 길이가 2면 여기는 얼마일까요? 어우, 훌륭해요. 1. 여기는 얼마일까요? 갑자기? 아, 그래요. 얘가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30도일 때는 2대 1대 루트 3 그 비율이거든. 그 비율 그대로지 뭐. 그렇죠? 자, 그래요. 구했고.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이라고 하는 녀석은 뭘까요? PP1. PP1이니까 요 길이 1이 바로 첫째 항이 될 것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양식은 똑같아. 순서도 똑같고. 첫째 항이 1이라는 것을 구했어요. 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몇 도가 될까? 여기가 90도니까 여기는 60도겠죠? 왜? 원래 이 직각삼각형에서 30도였으니까 이쪽 끝이 60도가 되거든. 그렇죠? 삼각형 세네각의 합은 180도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90도라고 거기 표시가 딱 돼 있죠? 표시가 딱 돼 있으니까 여기 값이 얼마냐? 30도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녀석이라는 게 요 선분의 길이잖아. 그치? 이 선분의 길이죠. 이 선분의 길이면 두 번째 녀석은 길이가 얼마가 돼요? 이 경우에도 다시 2대 1대 루트 3이라는 비율이 성립을 할 테니까 2대 루트 3은 1대 x 해가지고 x값 여기를 x라고 두면 x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얼마가 될까요? 아니 아니에요. 1루트 3. 2분의 루트 3. 왜? 2에서 1로 절반이 됐잖아. 그럼 얘도 절반이 돼야지. 그래서 x는 2분의 루트 3이 돼요. 잘 안되면 외항 내항에 곱으로 해도 돼요. 루트 3은 2x다라고 해서 x는 2분의 루트 3이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녀석이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야. 그럼 이제 닮은 비를 구할 때가 왔죠. 닮은 비를 구할 때가 왔는데 처음에 길이가 1이었는데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으로 갔어요 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 1 곱하기 a 했는데 2분의 루트 3이 됐다라고 해서 a 닮은 비라는 걸 2분의 루트 3으로 쓸 수가 있을 것이야. 구해주고 그 다음에 공비라는 걸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는 거기서 물어보는 게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야? 길이의 합이지. 넓이의 합이 아니란 말이야. 넓이의 합이 아니라 길이의 합이기 때문에 그냥 이 닮은 비 요거를 그대로 공비로 사용을 해줘도 됩니다. 넓이일 때는 이 닮은 비를 제곱을 해줘야 되고 혹시 뭐 그럴 일은 잘 없지만 부피를 물어본다 그러면 세제곱을 해줘야 되는 거야. 닮은 비에. 어쨌든 공비가 2분의 루트 3이고 첫째 항이 1이니까 다 나왔지 뭐.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분의 1 이렇게 해주게 되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는데 루트가 있어가지고 조금 계산하기가 좀 그렇지.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 분의 1 이렇게 되고 뒤집으면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플러스 루트 3을 곱해요. 위아래로 곱해요. 그러면 밑에 분모는 1이야. 분모가 1이 되고 결국 분자에 있는 것만 계산해 주면 되니까 4 플러스 2 루트 3 이게 바로 이 문제의 답이 된다는 겁니다. 49번도 하고 가셔야지. 49번. 둘레의 길이가 4인 삼각형 A1이 있다고 하네요. 일단 문제를 읽어보고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뭔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정사각형이요? 정삼각형이라는 얘기는 없네요. 하지만 정삼각형이라는 말이 없다는 건 반대로 정삼각형이라고 가정해도 별로 틀릴 일은 없겠네요 라고 생각해도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응? 갑자기 동심원? 거기 동심원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 동심원이라는 얘기는 없는데?
어때? 그림은 좀 그려봤나? 뭐 안쪽에 막 별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생기고 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줄어드는 그런 그림을 그렸겠지. 그럼 A1은 일단 둘레의 길이가 4잖아. 아예 첫째 항을 꽁으로 줬어. 4라고. 그쵸? 오, 훌륭해. 정말입니다. 첫째 항이 4라는 거 줬잖아, 문제에서. 그리고 닮은 B는 어떻게 돼? 요게 처음에 A였으면 여기에 있는 변의 길이는 2분의 A가 되고, 여기 B였으면 여기 2분의 B가 되고, 여기가 2분의 C가 되거든. 그래서 얘네 세 개를 더하게 되면 원래 4라는 거의 절반값이 나와. 절반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닮은 B가 얼마라고? 2분의 1이라고. 그걸 공비 그대로 써도 되겠죠. 넓이를 묻는 게 아니라 길이를 묻는 거니까. 그러면 1-2분의 1분의 4라고 해서 8이요! 라고 해주면 된다는 거죠. 와, 쉽지? 자, 그렇게 되는 게 등비급수의 활용인데요. 뭐 실제 시험 문제는 이거보다는 어려울 거야. 저기 보면 프린트 해준 거를 이제 보면 이게 나형인가요? 네, 나형이에요. 저는 가요. 지금 가형 나형이 뭐예요? 걱정하지 마. 가형은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오면 더 어렵게 나오지. 덜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가형이 이과용, 나형이 문과용이야. 문과용이긴 한데 어쨌든 나형에서 그래도 나형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아니 달라는 게 아니라 나형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랍시고 나온 게 이런 문제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한번 보시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 도형들 여기다가 어차피 딱 이렇게 그림 그리고 첫째 항, 닮은 비, 공비, 등비급수의 합 구하는 요 유형은 똑같아. 전부 다 저런 식으로 무한히 계속 그린다.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 방법으로 풀게 됩니다. 궁금하면 지금부터 이제 이어지는 조세 안 갖고 와버렸어요. Q&A 세션에서 질문하면 그것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거 쉬워요? 왜 이렇게 풀이가 없어요? 쉬워요. 첫째 항 넓이만 구하면 돼.